안녕하세요. 스탁요정 이혜린입니다. 오늘 장에서 눈에 띈 그 종목 저희 또 특별한 탑5에서 골라봤습니다. 어떤 종목이 가장 위로 올라와 있을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일단 오늘 정부가 저출생 관련한 정책을 발표하기로 했었는데요. 장 마감까지 나오지 않으면서 관련주들이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역시도 6%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 아직 발표도 안 됐는데 세론일까 좀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건 걱정에 불과했습니다. 두 발짝 나아가기 위한 한 발짝의 후퇴였는데요. 일단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정책이 발표되면서 시간에서는 6% 넘게 다시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책은 어떤 것들이 나왔을지, 그리고 이제 한 발은 내일 얼마나 점프할 수 있을지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오테크닉스는 그 웨이퍼를 자르기 전에 어떻게 가이드를 할지를 결정해주는 그루빙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디스코 그룹이 이 반도체 커팅 장비를 독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에 수주를 하길래요? 일단 삼성전자, 인텔, TSMC 등이 이 디스코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이오테크닉스가 이 경쟁사로 나선 건데요. 이제 애플의 반도체죠. M4에 이오테크닉스의 그루빙이 쓰인다고 합니다. 자, 근데 오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일단 3분기부터 무려 전체 부문의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면서 목표 주가가 24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최근에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이렇게 2%대 하락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세 분의 OX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HD 현대미포입니다.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돌아오는데요. 수주는 늘고 있는데 조선주들 주가는 그렇게 호황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HD 현대미포는 석유 화학 제품의 운반선 수주 랠리를 보이면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흑자 전환을 할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동안은 이 석유 화학 제품의 운반이 도로로 이동이 됐다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제 해상으로 쏠리고 있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각광받고 있는 건데요. 정말로 이번에는 주가가 호황기를 맞을 수 있을까요? 세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DB 하이텍인데 오늘 0.9% 상승을 했습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이죠. 이제 테슬라에 공급되는 반도체의 위탁 생산을 막는다고 합니다. 이 전력 관련 반도체 등을 수주받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테슬라를 수주를 하면서 앞으로 이 가이던스로 타완성차 수주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점 한 가지와 나머지 두 가지는 앞으로 후공정까지도 이 훈풍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일단 시간 외에서 오늘 이 소식에 6% 넘게 상승을 했는데 세 분은 이 전망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죠.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오늘 15% 넘게 급등을 했죠. 일단 600억 원 넘는 자사주 소각 소식에 이 수급이 잠시 주춤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공시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투자한다라는 소식에 오히려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이틀 동안 30% 넘게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8위까지 올랐는데요. 먹는 비만 치료제 얼만큼 왔을까요? 세 분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별한 탑5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탑5 통해서 5종목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있을지 방금 이혜린 아나운서가 말을 해줬는데요. 5종목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에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HD 현대미포, DB 하이텍, 그리고 삼천당 제약까지 이렇게 5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X 통해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해도 되는 종목인지 아니면 지금 잠깐 밀어놔야 되는 종목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아가방 컴퍼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장에서는 6%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시간 외에 저출생과 관련된 반전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시간 내에서 관련주들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아가방 컴퍼니 시간 내에 8%가량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내일장에서도 그 상승세 이어나갈 수 있을지 O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XXO, 5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이야기 김병진 매니저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뭐 저출산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또 시간에서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내일은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이제 달라졌던 저출산 대책 관련된 내용 중에는요. 첫 3개월 육아 휴직 급여를 250만 원으로 좀 늘리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얘기가 나왔고 통상 임금의 80% 수준의 최대 한도가 이제 150만 원이었는데 그걸 250만 원까지 늘리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은 저출산 관련주들이 좀 내일은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이쪽에 몰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래 들었고요. 네. 스윙 트레이딩이나 뭐 실적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좀 다른 종목을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오래 들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이 가능하신 분만 조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아가방 컴퍼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김병진 매니저는 O를 들어주셨고요. 백일현 매니저와 조범수 매니저는 X를 들어주셨는데 백일현 매니저님 X 들어주신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제 이번에 그 아가방 컴퍼니가 시간에서 올랐지만 정부 정책 발표한다는 얘기는 그 이전부터 며칠 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최근에 이제 제로투세븐이라든지 꿈비라든지 아가방 컴퍼니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미 발표 전에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발표 계획이 이번 주에 있다는 이슈가 지난주부터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이미 며칠 전부터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오히려 조정을 받은 다음에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을 했는데 정부 정책 발표된 다음에 여태까지 저출산 관련 종목들이 올랐을 때는 거의 단기적으로 아침에 슈팅을 한번 주고 대부분 음봉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여태까지 저출산 관련 종목들은 정부 정책 발표 이후에 오히려 세론이 나온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내일 아침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실 분들은 충분히 하셔도 된다. 다만 개인적으로 조금 뭐 말씀하셨듯이 조금 끌고 가실 분들은 오히려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조범수 매니저님도 같은 의견이시죠? 네, 아무래도 같은 의견이죠. 단기성 재료 소멸로 일단 받아들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근에 아가방 컴퍼니가 좀 채널로 좀 가둬둔 모습이 있어요. 6,020원인데 만약에 내일 채널 상단 열려 있는 데까지 간다고 해도 6,100원대 라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초가 뜨고 윗꼬리로 좀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은 이런 정부 정책 향들이 지금 크게 힘을 받기가 좀 부담스럽다는 거는 아무래도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낮기 때문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현재 저출산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해서 어떤 정당이든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 맞춰가지고 이런 일정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시자. 재료 소멸로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정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세 분 모두 각자의 의견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만 봐야 된다라는 의견은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이오테크닉스였습니다. 오늘 장에서 마이너스 2.87%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최근에 리포트에서는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18만 2,900원인데 목표가는 24만 원을 바라봐도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도 LLW, 또 BV, 랜드 쪽으로도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쪽으로도 호재가 있다고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 이오테크닉스 오히려 하락할 때 담아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OX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세 분 모두 O를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김병진 매니저님, 이오테크닉스 O를 들어주신 이유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D램 반도체 관련된 투자가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눌렸을 때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9조 원 정도를 이제 D램 하반기 좀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이제 10조 규모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다가 13조까지 이제 투자 규모를 눌리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또 하반기에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 이제 반도체 레이저 장비 관련돼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 쪽도 저는 기대를 해볼 만한 게 어쨌든 삼성이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았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좀 시간은 기다려 보면
인내심은 좀 필요하지만 집행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오테크닉스 눌릴 때 담아도 되는 종목이다. 5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LLW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좀 애플이 LLW 때문에 TSMC의 그루빙 장비를 공급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호재로 작용이 됩니까? 네, 충분히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루빙 장비 이게 쉽게 말해서 레이저로 웨이퍼를 잘라주거나 이 반도체 공정에서 이런 것들이 다스코 같은 기업들이 이제 다 독점했던 건데 국내 이제 이오테크닉스 같은 기업이 침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후공정 쪽에서도 레이저 공정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장비들을 좀 하나씩 납품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네. 이오테크닉스의 경쟁력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리포트를 살펴보면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백일현 매니저님, 어떤 부분에서 그 실적 전망이 좋은 겁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레이저 커팅 장비 쪽이 이제 삼성 쪽으로 수주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부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레이저 어닐링 장비도 기존에는 D램에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제는 낸드 쪽으로도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사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뭐 하이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24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28만 원 제시한 곳도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추세적으로 우하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꾸준히 상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충분히 그 기업의 가치가 입증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추세적으로는 조금 무너진 상태이지만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한다라면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3분기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반도체 가동률이 회복될 경우에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타이밍에서 오히려 매수 기회를 삼아봐도 좋다라고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조범수 매니저, 아까 특별한 포트 대결에서 반도체 쪽이 오히려 지금 좀 안정성 측면에서는 매력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도 그 안정성 측면에서는 지금 시점에 들어가 봐도 좋을까요? 제가 원래 되게 종목 보는 거 되게 까탈스럽게 보잖아요. 네, 그렇죠. 그중에 너무 칼같이 인정해 주시는데 네, 반도체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산업적으로도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 있는데 근데 이오테크닉스 5를 드렸어요. 오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혹시 휴대폰 못 쓰십니까? 저 애플 씁니다. 애플 쓰시죠? 네. 그 이유 때문에요. 이제 어제 기준으로 중국의 광군절 다음에 컸었던 게 6.18 쇼핑 이벤트였는데 네. 이때 뭐가 제일 잘 팔렸느냐? 1, 2, 3순위 전부 다 애플이었습니다. 진짜 중국에서요? 중국에서요. 어머. 그러면은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사실 애플 관련해서 중국향 실적 판매 낮아진다 우려감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쵸. 근데 중국에서 이번에 할인 세일 들어가니까 애플 휴대폰을 그렇게 많이 샀답니다. 그만큼 지금 애플에 대해서 저는 일단 애플 투자처 그리고 첨단 공정으로 넘어가는 공정이기 때문에 웨이퍼 커팅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K스택 같은 경우에도 나노화 공정 쪽으로는 긍정적으로 계속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인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국내향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일단 우리가 국내향으로 가야 되는 거는 증살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전체가 회복되는지 여부는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레포트사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3분기를 일단 주점으로 본 것 같습니다. 3분기쯤에 과연 투자 확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로 좀 판단하는 건지 일단 전체적인 시황이 일단 턴어라운드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오테크닉스는 지금 일단 저는 애플 단 한 가지 향만 보셔도 상당히 지금 매력적인 가격 구간까지 내려왔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 하나만 바라봐도 지금 이오테크닉스 충분히 볼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또 전반적인 업황 개선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삼성전자 쪽으로도 이슈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 이오테크닉스 주의 깊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HD 현대미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도 이 5종목 중에서는 HD 현대미포가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 것 같다라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사실상 조선주들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상승이 오기 전에 지금 좀 담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선 섹터 저성과 물량도 거의 해소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중에서의 종목 HD 현대미포의 매력도는 어떨지 O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번에도 3개의 동그라미를 받았습니다. 먼저 백일현 매니저님, 오를 들어주신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본격적으로 수주가 이제 수주받아놨던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매출로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고요. 지금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달부터 기간 수급이 꾸준히 들어온 상태이고 하반기, 3분기나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본격적으로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처럼 애매한 시장에서는 실적과 수주가 정답이다라는 관점에서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조정식 계속해서 매집 관점으로 보셔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실적과 수주가 중요한 조선주, 그중에서도 HD 현대미포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조정 시에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조범수 매니저님, 제가 HD 현대미포 수급을 살펴보니까 6월 13일을 제외하고 6월 7일부터 5일까지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왔더라고요. 이 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는 부분입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냐면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들어오진 않았어요. 네, 외국계 수급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인버스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순간에 손바뀜 빠르게 일어나는 부분이라 사실 기간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는 게 저는 더 좋다고 평가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조선업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유럽향에 대한 수주권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폐선박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향후에 더 많이 선박에 대한 이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선박들이 이제 폐쇄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더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급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좀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일단 현재 이런 역배열에서 올라왔을 때는 항상 지지 여부, 장기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 여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 모두 긍정적으로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HD 현대미포조선 굉장히 수급도 안정적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DB하이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는 0.99% 그냥 강보합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시간 외에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6%가량 상승을 하면서 시간 내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테슬라 반도체 위탁 생산을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인 DB하이텍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묶여져서 DB하이텍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해봐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 봐도 좋을지 OX를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OXO를 들어주셨어요. 먼저 긍정적인 이야기 김병진 매니저님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DB하이텍.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인데 주가가 좋은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이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다라는 부분이 저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 DB하이텍이 판매하는 게 전력 반도체란 말이에요. 이런 레거시 반도체인데 관세를 50% 인상하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DB하이텍 같은 기업한테 수주를 주기가 굉장히 좋은 거겠죠. 근데 이제 DB하이텍이 그동안 주가가 못 갔던 이유는 AI 반도체나 뭐 HBM 이런 쪽으로 수요가 너무 몰리다 보니까 전력 반도체나 뭐 이런 이제 반도체 수요가 좀 딸리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갔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관세가 25%에서 미국이 또 중국향 반도체 50% 인상했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주가 반등과 레벨업이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대중 정책으로 인한 반사 수혜가 예상이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밖에도 지금 메모리 현물 가격의 인상이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김병진 매니저님? 네, 저는 뭐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가장 핵심은 저는 이제 아무래도 관세 인상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게 저는 이제 단기간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부분에서도 수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DB하이텍은 지금도 전혀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DB하이텍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반면에 조범수 매니저 X를 들었습니다. 왜 X를 들으신 건가요? 되게
뭔가 추궁하듯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말하기 궁금해가지고. 싫어졌는데. 네. 왜냐면 시간에 또 올라갔는데 아, 긍정적인 그렇죠. 얘기 듣고 싶어서. 일단 단기적인 호재가 나오긴 했습니다. 테슬라향 반도체 납품이라는 건 상당히 좋은 이슈지만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업황 중에서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8인치 완전히 레거시예요. 이제 전력 반도체 아니면 디스플레이 구동칩, 저하소 이미지 센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첨단 산업 쪽으로 반도체 투자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얘는 맨 나중이라는 거예요. 나중. 레거시나 최후미 레거시 제품이기 때문에 네. 단기성 일단 호재성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저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업황 터닝을 하기까지에는 이 종목은 정말 경기랑 완벽하게 밀접하게 흘러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실생활 경기는 지금 당장 우리가 체감 경기는 안 좋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호재성으로 반등이 나온다면은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현금을 챙기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역배열 아직 유지 중이고요. 단기 반등 구간까지 전 대략적으로 한 지금 15% 정도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데 좀 만약 이 구간까지 오면은 현금 확보하자. 레거시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가는 레거시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레거시 반도체 수요 개선될 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지 않나요? 근데 요새 우리가 레거시라고 부르는 게 재밌는 게 자, HBM이랑 디램 있어요. 뭐가 레거시일까요? 요새는 디램을 레거시라고 해요. HBM 때문에. 그래서 네. 이 레거시라는 평가에 대한 단어 의미가 좀 많이 어찌 보면은 변질된 것 같아요. 솔직히 디램을 레거시라고 부르는 시대가 오다니 좀 그 신기한데 네네. 얘네는 그 중에서 완전 뒷전이에요. 완전 뒷전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일단 발받춤이 안 나오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엑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백일현 매니저도 올해 들어주셨거든요. 그 이유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DB하이텍이 좀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먼저 제조업 업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다른 금융주들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했을 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DB하이텍은 지금 현재 바닥권에 있고요. 그리고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과거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가가 상방에 거의 박스권에 굉장히 오랜 기간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 이유가 8인치 웨이퍼 공정 위주로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12인치 선단 공정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12인치 선단 공정 웨이퍼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본격적으로 투자가 진행이 된다라면 그동안 DB하이텍 발목을 잡았던 이슈가 해소되는 거고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 이슈도 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반도체 가동률이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DB하이텍이 실적이 따박따박 잘 나오는 기업입니다.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는 적극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적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DB하이텍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오를 2개 들어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는 삼천당 제약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장에서 15%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어제도 15% 넘게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틀 동안 30%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타봐야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OX를 통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오, 이번에도 세 분 다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너무 올라갔다 하고 X 한 분 정도는 있을 줄 알았거든요. 먼저 김병진 매니저님, 오를 들어주신 이유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이게 가계약이 일단 된 거고요. 본계약이 이제 올해 만약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깜짝스럽게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고 이것도 블록버스터 약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후보 이제 제약 바이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GLP-1,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이 60조가 되는 그런 엄청난 블록버스터 약이에요. 그거를 경구용으로 한번 내가 개발해 보겠다라고 해서 임상 착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예전에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 갈 때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 진단 키트 갈 때 그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랑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이 체력은요.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HBM 시장도 그렇고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시장에서 이렇게 좀 입증하는 기업들은 분명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삼천당 제약은 5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지금 댓글창에서도 삼천당, 천당 가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백일현 매니저님, 삼천당 제약이 주가가 천당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지금보다 충분히 더 업사이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삼천당 제약의 경구용 GLP-1 비만 치료제가 미국 소재 글로벌 제약사와 독점 판매 텀식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텀식 계약이라는 거는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거래 조건표를 작성하는 뭐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본 계약 체결이 보통 이제 텀식 계약 체결한 이후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 계약 체결 이슈도 있기 때문에 향후 본 계약 체결이 되게 되면 삼천당 제약의 주가는 지금보다 더 퀀텀 점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GLP-1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물질 특허가 2026년도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매출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올랐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크게 올라왔지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삼천당 제약도 동그라미 3개를 받아보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5개의 종목들 매니저님들이 어떻게 봤을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아가방 컴퍼니 지금 조금 변동성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 테마 그리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김병진 매니저만 5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밖에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HD 현대미포 그리고 삼천당 제약은 동그라미 3개를 받으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DB하이텍 반도체 관련해서도 동그라미 2개가 있는 만큼 투자 포인트 해석을 해보시면서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어떻게 이어나가봐야 될지 유념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특별한 탑5 통해서 5종목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그 밖에 더 큰 인사이트가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매니저들의 무료 방송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김병진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저는 무료 방송이 끝나고요. 바로 10시에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수익에 많이 목말라 있으실 텐데 이 수익의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오늘은 종목을 정확하게 한번 찝어서 설명을 드리는 무료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무료 방송 참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튜브 엠뱅골드 김병진 검색해 보시면 무료 방송 끝나고 10시에 바로 참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잠시 후 10시 김병진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범수 매니저님도 안내해 주시죠. 네, 저도 잠시 후 10시에 무료 방송 시작하고요. K 음식료당 K 방산 전략 멋있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방산주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또 위주로만 계속 흘러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간이 작으시거나 내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전략 준비해 놨으니까요. 잠시 후 10시 유튜브에 조범수 검색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도 안내해 주시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식품 관련 종목이라든지 화장품 관련 종목들 많이 좀 빠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고,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체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이오 관련 쪽에서도 최근에 이제 기술력이 부각되고 있는 기업들 제가 꼼꼼하게 분석해 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매일 오전 8시 백인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시치면 상한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